자, 사실은 그 앞에서 수많은 그 투자의 원칙과 투자의 법칙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투자의 법칙, 원리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 해리 마코비치라는 분이 1952년 발표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분은 이 원칙으로 수학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가지고 어,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결합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 포트폴리오 투자 목록을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위험성을 낮추는 비결이라는 걸 밝혀내고, 이 공로로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시는데요. 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원래는 이제 실제 이 논문에 나오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체계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위협으로, 이건 위험으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언컨트롤블한 거예요. 뭐 환율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뭐 유가가 어떻게 됐다라든가, 이런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위험이 항상 있지만은 어, 한 자산에 몰빵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련성이 없는 종목이나 자산의 분산을 하게 되면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팬데믹 직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A, B가 있어요. A는 앞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니까 모두 여행 관련 주식에다 다 투자를 합니다. 뭐 항공사 주식도 사고, 여행사 주식도 사고, 에어비앤비 같은 뭐 숙박시설 주식도 사고. B는 여행사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쇼핑몰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런 위험 요소가 막 발생했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A는 이렇게 몰빵을 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이건 오랜 옛날부터 나오는 그런 속담이라 그러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해서 투자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투자의 대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분산하냐?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 서로 관련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산해서. 그런데 여러 바구니에 담아도 모든 달걀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서, 주식에서 예를 든다 그러면요. 아무리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도 그 바구니들이 하나의 선반 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 선반이 무너지면은 모든 바구니의 달걀들이 다 떨어지면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구니는 일종의 무슨 테마주, 요즘 뭐 인기 있는 게 뭐 전기차 관련된 거,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2차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걸 바구니라 그럴 수가 있죠. 예, 뭐 ICT라든가 인공지능 관련되라든가, 뭐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라든가, 이런 테마들이 있을 거고요. 달걀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들을 얘기합니다. 개별 회사의 주식입니다. 테슬라, 뭐 현대,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선반은 주식이라는 그 자산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선반 위에다 바구니를 놓기도 하지만은, 뭐 테이블 위에 바구니를 놓을 수도 있고요. 예. 냉장고 위에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산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주식이라는 선반 말고 다른 선반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반이 좋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할 때 어떻게 분산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이제 무엇을 분산시킬 것인가. 분산의 차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할 돈이 있다면 현금, 파생상품, 주식, 채권, 부동산, 혹은 뭐 금이나 은 같은 것들,
이게 현금이 두 번 들어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원유, 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암호화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뭐 주식처럼 해가지고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투자를 해가지고요. 어떻든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 일단 떠오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마입니다. 이렇게 자산의 분산을 하더라도 각 자산별 안에 어떤 그 주제라든가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뭐 그 증권의 어떤 그 주식을 대표하는 뭐 인덱스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어, 그 분산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같은 테마만 사는 게 아니라 나눠 살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이제 투자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 분야만 집중해서 사십시오. 앞으로 여기 몇 배 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산시켜라, 투자를 분산시켜라 하는 대원칙에 입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자산의 종류와 함께 테마별로 나누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본을 들이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억을 지금 다 나눠가지고 주식에다 넣고 부동산에 넣고 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사고 이렇게 다 1억을 털어가지고 현금 일부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월 얼마큼씩 나누어서 조금씩 마치 우리 적금 붙듯이요. 월 급여를 우리가 받아가듯이 이렇게 투자를 나누어서 조금씩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다 써버리는, 다 투입하는 그런 위험을 말이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하는 시간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 그래가지고 현금을 확보해라 그래서 현금을 많이 혹은 현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만 갖고 있는 거 그것도 현금이라는 자산에 몰빵하는 겁니다. 즉 분산 투자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현금만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데 돈은 제한되어 있고 어떤 걸 사놓으면 좋을까?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것도 돈의 접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신문에 났던 걸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975년 6월에 삼성전자 주식이 상장될 때 나한테 2,4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택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2,400만 원어치를 사갖고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옵션은 3년 뒤에 음마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 2,400만 원을 갖고 음마 아파트를 분양받자. 그리고 그걸 쭉 갖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대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동산 불패 혹은 삼성전자라는 우량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결과는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문에 났던 그 자료인데요.
삼성전자 음마아파트 장기 보유 수익률 그랬을 때 음마아파트는 요거는 언제 기준이냐면 2020년 1월 10일 기준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 9,51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약 95배가 뛴 거죠. 예, 부동산 가격이. 아니죠. 예, 맞나요? 예, 95배. 예, 맞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음마아파트 분양일 대비, 그때는, 삼성전자 주식이 212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59,500원이었어요. 그래서 27,966%가 상승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가격이 음마 아파트 입주일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74원 그 당시,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8만 305%가 됩니다. 자, 원래 분양일보다 입주일이 뒤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어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주식이 212원 하다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냥 계산하게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끌어서 이제 2020년 1월 10일인데 2023년 8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음악 아파트 시세가 약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일 대비 104배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75년 6월에 상장되고 뭐 상장일 때 주가가 1,050원이었는데 증자라든가 액면 분할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정 주가로 생각을 하면 56원입니다. 상장 가격이. 그래서 최근에 23년 8월 4일 기준일 때 삼성전자 주가가 68,300원으로 약 1220배 상승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부동산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음마아파트에 투자한 것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게 훨씬 더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다 이게 어떤 삼성전자는 우량주라든가 좋은 주식이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마아파트도 아파트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 뭐 그러니까 대표 선수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신문에 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뭘 하나 추가를 했냐면요. 어, 암호화폐를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기간이 굉장히 이 삼성전자 주식이나 음마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짧죠. 그래도 그냥 뭐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물론 이게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똑같은 레벨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같은 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시작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를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요. 음마아파트가 104배, 삼성전자가 1220배, 예. 비트코인은 2009년 9월에 1원도 아니었어요. 0.99원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환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2023년 8월 4일 기준으로 보면은 29,218.1달러가 돼가지고요. 약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판매일, 이건 1원도 아니니까요. 예. 3,850만 배.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나와서 판매된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이렇게 상승한 거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말고 그거 이제 그걸 따라가는 어떤 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30일에 965.4원으로 0.74달러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8월 4일, 2023년 8월 4일, 올해 8월 4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 1,840달러, 2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약 2,488배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어, 시작에서부터 지금 얼마큼 상승했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안에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이런 우여곡절들이 되게 많았죠. 자, 이 데이터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릴 겁니다. 모든 암호화폐가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할 거다. 모든 자산이 다 가격이 상승할 거다. 우상향할 거다. 이런 전제가 없다 그러면 이게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 말고도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가 돌아가서 앞에 부분에 복리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만드는 걸 저축을 해서 1억을 만들고, 종잣돈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10억까지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1억이 생겼을 때, 혹은 그 이후에 월 나오는 돈들을 그냥 돈을만 불리는 것보다, 이렇게 복리를 적용해서 돈만 불리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은 거기다 투자를 해서 차곡차곡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돈 하나만 갖고 있는 것보다, 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리가 중요하고 그 복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어떤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경기에 투자할 때는 우리는 원칙, 종잣돈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 이 종잣돈을 만드는 그 노력은 그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고, 생활에 대한 어떤 겸손함, 성실함, 그런 마음을 갖고 이후에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갑자기 어떻게 복권 맞은 것처럼 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투자하게 되면 허투루 쓰게 되고 쉽게 공중에 날리는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돈은 되게 그 허약한 돈, 품질이 나쁜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격변기에 자산 투자의 대원칙은 분산해라. 돈만 갖고 있지도 말고 좋은 자산이 뭔지 판단을 해가지고 찾아봐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로 보여드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과연 암호화폐도 그럴 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뭐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이나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정의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냥 우리는 대략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음엔 좀 더 빨리 그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